자, 이번에는 5번 문제인데 6페이지 5번입니다. 중요 표시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간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가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가 3승근이 이렇게 처리돼 있고요. 5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인데 이 둘 다 자연수인 거예요. 자연수. 그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거거든요. 네.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얘는요, 루트 안쪽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이거 약분되겠지. 그래서 2의 a-1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승근이 있고 2의 a제곱이 있고 곱하기 5의 b-1제곱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본다면은 여기가 지금 거듭제곱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들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게 루트를 벗고 나와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벗기 위해서는 저거를 바깥으로 벗고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에 지수들이 지금 이 경우에는 짝수가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짝수가 돼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얘랑 얘의 지수들이 얼마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a-1 얘가 지금 일단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a가 어차피 a랑 b는 지금 자연수인가? a랑 b는 그냥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a가 1이면 얘가 0도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에 4,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랬을 때 여기에 입장에서 보면은 a는 1일 수도 있고, 그지?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3의 배수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가 된다? 3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A 값이 3인 게 가장 최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번에는 B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B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b-1 자체가 또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b-1로 본다면은 얘는 1이고 3이고 5니까 그지? 처음으로 되는 게 요거죠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4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가장 최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최소는 7이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양의 실수 a랑 2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다 골라라. 그럼 보세요. 기억부터 보시면은 루트 a의 2n승에 여기가 n승입니다. 그게 지금 a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가 2n승에 여기가 a가 돼 있고 얘가 3n승에 a가 되느냐 이렇게 돼 있고 디귿은 나누기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이게 지금 원래 루트랑 여러분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 세트예요. 한 세트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이 있을 때는 약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맞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제곱으로 바뀌고 이 n이랑 약분됐다는 건 이것까지 그냥 같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a의 제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얘를 볼게요. 얘를 만약에 맞추려면 우리가 아는 거는 항상 이런 거죠. 여기에 근호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지? 근호가 서로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n이고 여기는 2n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2n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2를 하고 여기를 제곱을 같이 쓰시면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지금 루트의 2n승근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만약에 들어가면 얘를 계산해 주면 루트의 2n승근의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곱할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얘랑은 절저하게 다른 거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도 보겠습니다. 디귿도 이 상태에서 계산을 못합니다. 그쵸? 근호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승근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n 플러스 1승근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n의 n 플러스 1승근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a의 n 플러스 1제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할 거고요. 루트에 n 플러스 1승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n승 똑같이 처리하면 되니까 a의 n승 이렇게 처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나눴으니까 똑같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맞고, 그지? 여기서 이거를 나누면 되니까 a 값이 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다. 그래서 맞는 건 기역과 디귿이 맞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뭐를 보실 거냐면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입니다. 지수의 확장. 사실 옆에다가 컴마 찍고 같이 들어갈 제목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지수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는요. 지수의 범위를 이렇게 늘려갈 건데 그에 반등해서 모두 같이 이루어지냐면은 밑이 축소돼요. 지수가 확장되면서 밑이 같이 축소가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그 근거는 무조건 지수 법칙이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수 법칙을 어떻게든 적용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수를 확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밑이 축소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지금 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과정에도 배운단 말입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지 않냐? 지수 법칙? 맞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지수 법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수 법칙이 뭐냐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a의 m승 곱하기 무슨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다. 뭐 그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지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트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밑이 있고 지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지수 법칙에 밑에 조건이 있고 지수에도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었던 지수 법칙은 철저하게 지수가 뭐였을까? 지수가? 무조건 자연수였습니다. 자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건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아예 하지도 않았어. 대신에 이 밑 있잖아요. 이 밑은 어떤 범위였냐면 어떠한 범위 제한도 없었어요. 다 됐어. 음수도 괜찮고 아시겠죠? 심지어 허수도 되고 다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모든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지수 법칙은 이 지수가 철저하게 자연수인 상태고 밑은 모든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의 5제곱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중학교 과정에서 0의 5제곱을 해요. 왜? 이걸 0을 5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그냥 0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0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왔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어떤 내가 아는 숫자는 모두를 다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자연수라는 말은 우리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몇 번 곱했다라는 의미가 따라 들어와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예를 들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몇 번 곱했다라는 의미가 사라지게끔 되죠. 3을 어떻게 마이너스 2번 곱할 수가 있겠어? 그런 의미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지수를 이렇게 확장시켜 갈 건데 그때마다는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어떠한 약속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거듭 제곱 몇 번 곱했다 라는 의미가 살아있는 게 맞지만 이 지수를 범위를 넓혀서 정수로 확장하고 유리수로 확장하고 실수로 확장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거듭 제곱 몇 번 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숫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거냐라고 사람들이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지수를 자연수에서 일단 확장을 시킬 건데 어디로 확장을 시킬 거냐면은 정수의 범주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를 정수의 범주로 확장시키겠다는 얘기는 0이랑 음의 정수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수로 확장하는 이 과정 중에는 0이랑 음의 정수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되는데 이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밑에 어떤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밑에 어떤 제약이 걸리게 되냐면은 밑은 0이 아닌 모든 수로 바뀌게 돼요. 원래는 모든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수일 때는 밑이 0이어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수로 확장되게 되면은 밑이 0 제외 모든 숫자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0이 아닌 모든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이 지수 법칙을 계속 적용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국에 그러면 0이랑 음의 정수 쪽을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지수 법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A의 세제곱이랑 예를 들어서 곱하기 A의 0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뭔지는 그동안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왜? 중학교 때는 이런 걸 아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치고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얘가 얼마가 되면 되는 겁니까?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더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쓰기로 한 거니까 지수 법칙이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로 약속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1로 약속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A를 0번 곱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A의 0제곱은 그냥 1이라고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야. 왜? 지수 법칙을 깨트리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0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0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음의 정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되겠죠. A의 세제곱이랑 곱하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은 지수 법칙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려면 이게 A의 0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A의 0제곱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한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있잖아.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얘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A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원래는 이 밑에 모든 수가 다 들어왔지만 모든 수가 다 들어왔을 때 여기서 뭔가 오류가 생깁니다. 맞죠? 왜? 분모가 0이면 절대로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0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게 생기는 거를 막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지수를 내가 정수까지로 확장했을 때도 지수 법칙이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밑에서 0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지수가 정수 영역으로 확장되게 되면 밑은 0이 아닌 모든 숫자인 상태로 제한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볼게요. 만약에 지수를요, 유리수의 범주로 확장하게 되잖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밑도 또 축소됩니다. 아까는 0만 빠졌잖아요. 이번에는 무조건 뭐만 되냐면은 양수라는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된다는 거는 결국에 누구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냐면은 분수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죠? 분수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 분수를 추가한다는 얘기가 결국 이런 얘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게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거야. 이런 것도 약속해보고 싶다고. 알겠지? 근데 지수법칙이 잘 작동되도록 약속을 해야 되니까 지수법칙이 잘 작동되도록 약속을 하려면 여기다가 세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A의 1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지수법칙이 잘 작동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봐봐.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숫자를 우리가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그 중에서 머릿속으로 X세제곱은 A라는 그래프가 X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A라는 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겨? 한 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한 개가 실수인 거고 어차피 우리는 실수만을 다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루트 A에 3승근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 Y는 X세제곱을 그리고 A가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치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루트 A의 3승근이라고 부르기로 사람들이 약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얘도 세제곱으로 하면 A가 되는 것이고 A의 3분의 1제곱도 만약에 지수법칙을 적용시키고 싶으면 세제곱으로 했을 때 A가 되는 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숫자랑 이 숫자가 같아야만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잘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봤을 때 루트 A의 3승근이 A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약속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선생님 그래 좋아 이거를 이렇게 약속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밑이 양수로 축소된 거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번 시간에 결국 그런 게 있었어요. 3승근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A의 4분의 1제곱이 만약에 4제곱을 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어떤 것을 4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거를 상상해 봤을 때는 자 X의 4제곱을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A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만 실근이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루트 A의 n승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가지고 막 거듭제곱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무슨 뭐 요거에 무슨 m승을 하면은 루트 A의 n승의 m승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들 있잖아요. 이런 성질들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n이 홀수면 여기가 상관이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가 짝수면 여기 무조건 양수만 들어와야 된다 이거니까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쓰려면 여기에 무조건 누구가 들어와야 된다고? 양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루트 A의 4승근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 A는 무조건 어떤 상태? 양수인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수해서 썼을 때 여기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상관없이 쓰고 4분의 1인 경우에는 또 다르게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A의 범위를 양수로 그냥 딱 축소를 시켜서 언제나 적용되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분의 1승도 적용할 수 있고 4분의 1승도 공통적으로 그냥 더 적용할 수 있게끔 미세 범위를 그냥 양수로 축소하자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봤을 때는 그냥 얘는 무조건 얘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유리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교과서에서 잘 소개가 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고등학교 내용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지수가 만약에 실수로 만약에 확장이 되면 여기서 밑은 여전히 그냥 양수인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은 요 수준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받아들여 주시고, 교과서상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결론 말씀드릴게.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수를 실수인 상태로 확장해 놓은 요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풀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실수 전체로 확장돼 있으면 만약에 밑은 무조건 뭐인 상태만 돼야 된다고? 양수인 상태의 값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막 풀면 되는 거야. 자, 해볼게. 일단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봐봐.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A에 2분의 3승이 있고요. 곱하기 루트 A의 4승의 3승근 이렇게 나오고, 3승근의 루트 A가 나오고, 나누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했을 때 A의 2분의 N승이 되는데요. 자, 이때 N 값을 구하라고 했고, 지금 밑에다가는 어차피 양수 조건을 줘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그동안은 이걸 일부러 막 맞춰서 막 이거 안에끼리 막 계산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분수 지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미 분수 지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곱하기, 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A의 3분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분수 지수로 표시를 해보면.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A 4제곱에다가 루트 3승근을 한 거기 때문에 분수 지수를 했을 때 A 4제곱의 3분의 1제곱인 거거든. 그래서 곱해져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여기도 사실은 원래 2가 숨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 그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원래 A의 2분의 1제곱이죠. 여기만 놓고 본다면은. 그죠? 근데 그거에 얼마가 된다? 다시 3분의 1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고, 나누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A의 밑을 다 통일시켜놨기 때문에 2분의 3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죠. 이거도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빼기지. 마이너스 2분의 3 해가지고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3에다가 3 더하기 6분의 8에다가 이거 6분의 9가 되겠네? 그럼 이거 2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거 2분의 9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n값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거듭 제곱근 나오는 거를 분수지수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계산하실 때. 아시겠지? 막 이거 루트 막 여러 번 쓰는 것도 사실은 불편한 일이잖아. 그치? 이렇게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 자, 2번 문제 좀 봅시다. 2번 문제는요. 3의 x 플러스 1승이 이제 4분의 3이 될 때, 3의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의 2분의 3x 승을 구하자.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3 곱하기 3의 x승 아니니 얘들아. 맞지? 그게 4분의 3인 거니까 3으로 약분을 하면은 3의 x승이 얼마인 상태라고 지금? 4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죠. 3의 x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2분의 1승을 먼저 하고 그것에 마이너스 1승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 다음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의 x승에 2분의 1승을 먼저 하고요. 2분의 3x승이니까 그것에 얼마? 세제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지수법칙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부러 지수법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 세팅하기 위해서 미시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자.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4분의 1에 2분의 1승의 이놈의 마이너스 1승인데 됐죠? 지수법칙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 써도 되지 않아? 마이너스 1승의 2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괜찮지? 상관없는 거야. 그럼 아까도 봤죠? 마이너스 1승은 결국 뭐다? 역수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건 역수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역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근데 4는 다른 말로 2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것에 얼마가 된다? 2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앞에 거는. 괜찮습니까? 네. 또 볼게요. 얘는 4분의 1에 2분의 1승에 이거의 3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얘를 여러분 이 4분의 1 있잖아.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 느껴져?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한 거야. 그래서 4분의 1이 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바꿔줘.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꿔 4분의 1을. 괜찮아? 됐어? 이거에 2분의 1승에 이거에 3승이다.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럼 이 말이 뭐라고? 2의 3승의 역수란 뜻이라고. 맞지? 2의 3승의 역수야. 왜? 2의 세제곱에 이놈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숫자의 역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8분의 1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는 2, 하나는 8분의 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일단 뭘 해야 되냐면은 계산을 익숙하게만 하면 돼요. 계산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결과는 다 아셨잖아. 아, 지수를 실수 범위로 결론이 그냥 아주 심플해.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해놨더니 밑은 양수 범위에서만 적용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봐봐. 마이너스 2 있잖아.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쪼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쪼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쪼갰다는 거는 결국 만약에 지수법칙이 적용될 거면 이렇게 해도 돼야 되거든요. 맞죠? 이해돼? 근데 봐봐. 이거 먼저 계산해 볼래? 이거 먼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2야. 그거를 얼마야? 제곱한 거야.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긴 했어. 됐지? 얘로 해볼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먼저 했으니까 얼마야? 4죠? 그죠? 4의 2분의 1승. 이거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당연히 서로 달라요. 지수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에 분수 이렇게 지금 들어가잖아. 이렇게 여기 분수가 들어가잖아. 분수가 들어갔을 때 여기 밑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무조건 밑은 양수. 이제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 3번 보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인데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했고
2의 알파의 베타승이고 2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의 베타 플러스 1. 네. 지수법칙 좀 잘 써봐. 그냥 이거네, 그지? 지수법칙 잘 써보자. 그러면 여기가 2의 알파 베타 승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여기는 2에 얼마가 되니?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돼. 그럼 밑이 똑같은 상태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나눈 거니까. 그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3이네요. 근각에서 관계 쓰면요. 그죠? 여기 3 되는 거 맞지? 두근의 곧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플러스 5라고 쓸게. 이렇게 쓸게. 그지? 그러니까 5 더하기 5가 되니까 얼마? 2의 10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A가 양수고 A가 1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이상한 그림이 있지? 뭐 식이지? 그지? 루트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A 루트 A 네. 곱하기 이게 처음이어서 이제 그냥 약간 이상한 문제긴 한데 루트 여기 4승근 또 4승근이죠. 4승근의 A 이거를 해가지고 A의 K승으로 표현 좀 해주라 이겁니다. 네. 해봅시다. 뭐 쉬운 거부터 해볼까? 요거부터 해볼래? 요거 얼마 요거 A의 4분의 1승이야 맞지? A의 4분의 1승에 거기다 또 이거 했어. 그러니까 또 4분의 1승 그것에 또 4분의 1승 이렇게 한 거야. 됐지? 그러면 탁탁탁 곱하면 되니까 그지? A의 64분의 1승 일단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보실래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만 일단 먼저 한번 놓고 볼까? 요거 이렇게 해도 되죠. A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A의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A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루트 A의 세제곱에 여기가 2승근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맞지? 그렇게 된 거니까 다시 써도 A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건 자기 편할 대로 됐지? 그러면 여기 핑크색까지가 지금 A의 2분의 3승이고 다시 거기다가 루트를 붙였네 2분의 1승 또 루트를 붙였네 2분의 1승 또 루트를 붙였네 2분의 1승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네. 루트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맞지?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돼? A의 16분의 3승이 돼요 곱하기 이거니까 A의 64분의 1승 그럼 얘가 64분의 얼마야? 10인가? 그지? 그럼 64분의 13이네 A의 64분의 13승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5번) 갑시다. 자, 5번 문제는 A가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B가 루트 3의 3승근인데 루트 6의 6승근을 A랑 B로 표현해 달래요.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일단 분수 지수로 한번 써볼까? 6의 6분의 1승이지 얘들아. 맞지? 6의 6분의 1승이니까 여기가 밑이 2고 여기는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겠지. 2의 6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승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얘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1승에 3분의 1승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B 자체는 3의 3분의 1승이니까 3의 3분의 1승에 얘의 2분의 1승 이렇게 갖다 쓰시면 결국에 이게 A고 이게 B인 거니까 정리하면 A의 3분의 1승이지 이거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b잖아, 그지? 그래서 b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보세요. 6번. 자, 이렇게 돼 있고 A가 이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가 루트 3의 4승근 그 다음에 C는 루트 3승근의 루트 5. 여러분 A, B, C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자. 그러니까 대소관계라는 게 뭐가 제일 크고 뭐가 뭐 제일 작냐 뭐 이런 거 따지라는 얘기잖아 지금. 맞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분수지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는 2의 3분의 1승이죠. 근데 솔직히 2의 3분의 1승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느껴지지 않죠. 맞아. 안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숫자는 얘를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거니까 한 대충 1점 몇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보다는 어찌됐건 커야지 제곱을 하면 할수록 값이 커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충 한 1점 몇이야. 잘은 몰라도. 또 볼게. 여기는 어떻게 될까? 3의 4분의 1승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어떤 숫자를 4번 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예요. 이 숫자도 아마 1점 몇일 거예요. 2를 넘어가면 2를 4번 곱하면 벌써 16이 되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네. 얘도 그렇죠. 5의 6분의 1승입니다. 이거 2승근 이거니까 6분의 1승. 얘도 1점 몇이라는 거예요. 자, 느낌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안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왜 안 왔을까를 생각해봐. 숫자가 너무 작아.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몇 점 몇 차이가 안 느껴져. 알겠지? 우리의 시각에 안 느껴져.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A랑 B가 있잖아요. 모두 만약에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을 때 A랑 B랑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A랑 B랑 만약에 이렇게 되면 A의 N제곱이랑 B의 N제곱도 대소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꾸로도 되죠. 만약에 이 조건만 있으면 양수라는 조건만 있으면요. A의 N제곱과 B의 N제곱 중에 A의 N제곱이 더 크게 되면 A랑 B 중에 A가 더 크게끔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알겠지? 뭐냐면 이거랑 잘 모르기 때문에 A의 3, 4, 6의 최소 공배수 승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2제곱을 하는 거야. A의 12제곱도 해보고 B의 12제곱도 해보고 C의 12제곱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숫자까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A의 12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12제곱 했으니까 2의 4제곱이죠? 16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B의 12제곱은 여기다가 12제곱을 한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이랑 10이랑 곱했으니까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잖아? 이거에 12제곱을 하면 5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25가 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니까 12제곱이 아닌 애들도 어떻게 된다? 대소관계가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자, 7번. A가 루트 2의 루트 4의 3승근 이렇게 처리가 되고 B가 자,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12제곱을 해가지고 빼래요. 라지 m의 12제곱 빼기 스몰 m의 12제곱을 하랍니다. 일단 분수지수로 바꾸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자, 그럼 얘는 얘들아 얘가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지?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이야 그지? 여기까지 한 거야. 알겠지? 거기다 곱하기 2를 했어.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가 2분의 1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좀 정리하면은
2의 3분의 5제곱이죠. 이거 1제곱이니까. 그지? 그거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의 6분의 5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요. 지금은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좀 통일이 좀 되는데, 그래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넣어보면 이렇게 되죠. 4가 있고요. 4는 그냥 2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의 루트 3승근.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제곱. 그래서 얘 정리했더니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5의 12분의 1제곱.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죠? C는 33의 6분의 1제곱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A의 12제곱, B의 12제곱, C의 12제곱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서도 12제곱을 원하고 있고, 그지? 분수지수의 지금 분모들이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그냥 12제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33의 제곱이 되죠, 여러분. C는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12제곱을 한 거니까 12제곱하면 5는 일단 살 거고, 그지? 여기다가 12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8제곱이 돼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A는 여기에다 12제곱을 했으니까 2의 10제곱입니다. 됐죠? 네. 자, 얘는요. 33의 제곱이 얼마지? 33 곱하기 33이니까 1089가 되고요. 얘는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 되겠지. 102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256에다가 곱하기 5 처리한 거니까 1280이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됐지? 그래서 제일 큰 게 얘고, 제일 작은 게 얘니까, 여기 이미 12제곱 해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 바로 빼버리면 되겠지. 그쵸?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